네, 안녕하십니까. 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차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위질환을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위염, 위십이지향계약, 위출혈, 천공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다 같았었죠. 기억나시죠 다? 네. 자, 오늘은 위의 마지막 질환인 위암, 캔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서는 위 안에 위벽에 발생한 요 선암입니다. 암덩어리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위 기저부 체부에 여기 요 부분에 많이 있고, 여기는 원인은 마찬가지 위염이 원인이기는 합니다. 위염도 원인이기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염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유가기가 반복이 되면서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결국 암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위염도 원인이긴 하지만 흡연, 식이, 짜고 매운 거, 약물, 그죠? 엔세이드랑 뭘 있어요? 스테로이드 제제했었죠. 그 다음에 연령 50 넘어가면서 이제 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 다음에 집안에 혹시 위암에 대한 유전적인 경황이 있으면 위암 발생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 결국은 흡연이나 짜고 맵고 이런 것들 다 위염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염이 원인이고 헬리코박터균, 유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저부나 분문부 주위의 암은 전이가 잘 돼요. 기저부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분문부가 여기고, 그죠? 그래서 전이가 잘 돼요. 외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나타나는 증상 가볼게요. 우선은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소화불량, 밥 못 먹으니까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악성빈혈,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위에 암이 생기게 되면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와 악성빈혈, 요거 악성빈혈은 누구 때문에 생겨요? 그죠? 내인성 인자 때문에 생기죠. 내인성 인자가 비타민 B12를 흡수를 못하죠. 췌장에서. 그러니까 악성빈혈이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간까지 전이가 되면 복수까지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증상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검사는 내시경 해가지고 생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혈액 종양 표식 인자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CA나 CA19 검사를 하게 됩니다. 됐죠? 요건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CT, 방사선 검사로 CT나 팩 검사를 해서 방사선 검사에서 최종으로 암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치료 갈게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하게 되는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2학년 때 다 배우셨어요. 그쵸? 총론 부분에서. 그래서 항암요법, 방사선요법의 간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 이 간호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의 간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수술요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암이 생기게 되면 위암 생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부분 절제술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말단 부분, 아랫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 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아랫부분을 절단을 해서 요 위의 윗부분하고 요 아랫부분에 있는 장, 그죠? 소장하고를 연결하는 문합술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은 3분의 1을 제가 해서 12지장하고 위 말단 부분을 연결하는 요거죠. 여기는 위 아래 부분 조금만 지금 절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거 12지장하고를 연결하는 거를 빌로스 원 수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아래 부분을 많이 절제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위 부분하고 요 공장 있죠. 공장하고를 둘이 이렇게 연결하는 요거를 빌로스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 부분 절제를 하고 얘를 12지랑으로 연결하는 거는 빌로스 1, 이거를 공장하고 물하면 빌로스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실시하는 것이 뭐냐면
미주신경 절제술인데 요 미주신경은 무슨 신경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죠? 부교감 신경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예, 미주신경은 뇌신경입니다. 뇌신경. 뇌신경 10번 신경인데 나중에 요거는 다음 4학년 1학기 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하고 같은 역할을 해서 뭐를 해요? 소화를 뭐예요? 예, 촉진을 해요. 소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많이 분비를 시킨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 분비 자극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절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산 분비 자극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요 미주신경이 요게 지금 파란색이 미주신경이 이렇게 위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 일부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떼내는 거를 미주신경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문성형술이라고 해서 유문은 어디 부분이에요? 요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요 부분을 확대를 해요. 유문 관략근을 확대를 해가지고 위 내용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내려가게 해주는 유문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수술요법을 하게 되면 간호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철분이나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다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잘 못 먹으니까 비위관 영양이나 비위관 영양, 비경규 영양이나 비위관 영양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예, 경관 영양이나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그 카테터 넣어서 중심정맥으로 해서 섭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체중이나 아이오 이런 것들 측정, 바이탈 이런 것들 측정을 해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을 하는 건데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덤핑 증후군. 덤핑 증후군하고 같이 동반되는 게 식후 저혈당이랑 담즙 역류성 위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간이 있고 여기가 담낭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췌장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위에 가고 췌장에 가고 같이 나온 12지장에 그죠? 오디관략근이 있다고 그랬죠? 예, 얘를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잘라서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랑을 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 담즙이 나와요. 담즙이 여기서 나오는데 얘가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위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담즙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위에서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탄수화물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 이 포도당은 누구랑 친하냐면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위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얘가 물을 잘 잡아당겨요. 포도당이니까. 그러면서 소화가 되기 전에 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래로. 급하게. 그래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딱 했는데 5 내지 15회에서 30분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분을 가지고 소화가 되기도 전에 휙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양은 흡수를 못하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농도 탄수화물의 고농도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혈장 수분이 장내로 이동을 해서 순환 혈액량은 그러면 수분이 이쪽으로 오니까 혈액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죠? 예. 이것이 뭐냐면 덤핑 증후군이고 이제 포도당이 휙 하고 내려가 버리니까 포도당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저혈당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요 담즙이 나오면서 담즙이 위로 올라오면서 예, 위염이 발생하는 이런 합병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때문에 탄수화물을 고농도로 섭취를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 이제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죠? 빈맥, 비노, 저혈당, 저혈압이 발생을 하고 저혈량 샥에 빠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순환혈액량 감소하고 식후 10에서 15분에서 30분에 발생하고 저혈당 생기면서 복부 통증, 구토, 설사, 빈맥, 어지러움증, 저혈당 생기니까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걸 우리가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덤핑 증후군이 이 부분 절제술을 하는 분들은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덤핑 증후군을 간호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자이를 우리가 취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반자이 똑바른 반자이보다 한 15도 반자이가 좋습니다. 15도씩 30도 반자이보다. 그리고 식사량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한꺼번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면 이 덤핑 증후군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1일 6번에 나눠서 3번 먹는 거를 6번에 나눠서 먹도록 해줘야 되고 탄수화물이 낮게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이 낮고 지방, 고단백, 고지방이 함유된 마른 음식, 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고 말린 음식으로 먼저 먹는 게 덤핑 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중에 수분 섭취하는 거는 피해야 되고 식사 시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덤핑 증후군은 몇 달, 몇 년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 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저혈당이 나타나면 음료보다는 캔디를 주는 게 좋고 설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어떻게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섬유 식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이 되셨나요? 덤핑 증후군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국가고시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가 잘 아지 않도록 그다음에 요 섭취해야 될 요 간호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체중 아이오 웨이트랑 아이오 측정해야 되고 비타민 B12 나머지 영양소들도 전해질도 다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덤핑 증후군은 뭔지 아시겠죠? 고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백, 고지방을 섭취하도록 하고 설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혈당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혈량 샥 그다음에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빈맥, 비노흡, 저혈압 나타나고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마른 음식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총 뭘 배웠어요? 위에 관련된 상부 위장관 질환을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염, 위 12지장 궤양, 위출혈, 천공, 위암까지 총 5가지를 배웠고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암도 사실은 원인이 위험하고 원인이 똑같죠. 유전적인 거 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서 해주시고 각각의 질환별로 간호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약물은 비슷하지만 약물도 조금씩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위궤양 12지장궤양의 비교는 반드시 알아주시고 위암의 덤핑 증후군 반드시 알아주시고 아셨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위 관련 계통의 상부 위장관 질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위장관 질환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교재 한번 놔줘보세요. 네, 거기 보면 그림 316페이지 보시면 그림 11-14 보시면 미주신경 절제술 보이시죠?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유문 넓혀서 봉합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위암 쪽에 가시면 323페이지에 보시면 위암 수술 빌러스 1, 빌러스 2 수술 봉합하는 거 이게 그림 크게 잘 나와 있죠? 그것들 잘 봐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25페이지 오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오셨어요? 하부 위장관 질환 중에 염증성 장질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하부 위장관 질환 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하부 이장관 질환에는 충수염, 아펜다이티스, 그죠? 아펜딕사이티스, 그 다음에 복막염, 페리토나이티스. 되셨나요? 그 다음에 크론스 디지즈 해서 크론병, 그 다음에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해서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아펜딕사이티스, 페리토나이티스, 크론스 디지즈,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다 되셨죠? 아펜다이티스, 그죠? 아펜다이티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펜딕사이티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펜딕사이티스, 페리토나이티스, 크론 디지즈, 얼서러 콜라이티스. 됐죠? 예, 10번씩 읽으세요. 요거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충수염. 우리가 충수돌기염, 충수염, 아펜다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펜다이티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해부생리 여기에 대해서 12지장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여기 끝에, 그죠? 회장의 끝하고 여기 어디예요? 그죠? 맹장 부분하고 둘이 연결하는 회맹판이 있다고 했죠? 요 맹장 끝에 여기 이렇게 꼬리처럼 달려있는 요게 있다 그랬어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충수돌기라고 했죠? 예, 여기가 뭐가 많다 그랬어요? 림프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저기에 림프 조직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균들로부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이 충수가 하는 역할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염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맹장 하부 충수에 염증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충수염이라고 하고요. 원인을 볼게요. 원인이 뭐냐면 변이에요. 대변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래서 변비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변비가 가장 주 원인이고요. 그 외에 이물질이나 맹장과 충수의 종양, 그 다음에 과중한 림프 조직의 비우, 이런 걸로 인해서 폐색이 돼서 발생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변비입니다. 변비. 이해가 되셨죠? 변이 축적이 돼서 그걸 막으면서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충수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인은 다 됐죠? 자, 병태생리 갈게요. 자, 여기가 맹장이에요. 자, 요 맹장 끝에 뭐가 생겼어요? 얘가 충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아까 방금 말했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뭐가 많이 온다고요? 그죠? 물이 온다고, 물. 염증이다. 그러면 여기는 물이 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충수에, 여기가 충수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 그러면 물을 막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물을 막 뿜어냅니다. 얘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충수 안에 뭐가 돼요? 물이 많이 차게 되면 빵빵하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지면서 뭐가 돼요? 복막염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충수가 폐색이 되면 염증이 생기면서 요 충수 안에 압력이 증가가 되고 우렬도 생기고 점액이 축적이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결국은 나중에 뭐까지 천공까지 발생해서 뭐까지 갈 수 있는 복막염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공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안 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충수염이 걸렸지만 충수염증에서 끝나야지 얘가 퍼포레이션이 돼서 복막염까지 가게 되면은 충수염은 어떻게 돼요? 그 충수돌기를 잘라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라파로스코피 해서 3일 정도 입원하면 되는데 이 복막염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복부 전체를 절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씻어내야 되고 항생제 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음식물 이런 것도 다 돼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퍼포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증상 가겠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식욕부진, 오심구토 발생하고요. 자,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통증이 3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보이시죠? 까맣게 된 거. 맥버니 포인트의 통증. 그 다음에 로빈슨 사인이 나타나고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게 배꼽이에요. 그죠? 여기가 배꼽. 자, 맥버니 포인트는 어디냐면 배꼽하고 여기가 장골릉이죠. 장골릉. 예, 여기 배꼽, 여기가 장골릉. 요 배꼽하고 장골릉을 이어서 얘를 3등분을 해요. 예, 3등분을 해서 요 장골릉 쪽에서 해당되는 3분의 1 지점. 요 지점이 맥버니 포인트입니다. 맥버니 포인트.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장골릉이고 여기가 배꼽이에요. 여기를 3분의 2, 3등분해서 여기에 3분의 1 지점. 어디에서부터? 장골릉에서 3분의 1 지점. 배꼽에서는 3분의 2 지점.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맥버니 포인트라고 한다고요. 이 부분 지금 빨갛게 된 거. 맥버니 포인트인데 이 맥버니 포인트 부분에서의 뭐가 생겨요? 통증이 발생해요. 그래서 맥버니 포인트 통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통증이 나고 또 하나의 통증은 여기가 좌예요, 우예요? 여기가 그죠, 우죠, 우. 그죠? 근데 좌하복부에 압력을 가하면 요 우하복부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압력을 이렇게 했다가 딱 압력을 가하면 여기를 누르는 거죠. 이쪽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로비슨 사인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리바운드 텐더니스인데 여기는 요 부분 있죠. 예, 부분, 아랫부분을 눌렀다가 탁 떼면은 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리바운드 텐더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수염이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통증이 요 세 가지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맥버니 포인트에 통증이 있는지, 로비슨 사인이 나타나는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천공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복막염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CBC 검사에서 뭐 수치 봐야 돼요? 염증이니까 WBC 봐야 됩니다. WBC. 그 다음에 CT 촬영해서 충수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치료는 약물요법하고 수술요법이 들어갑니다. 약물요법에는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수술요법으로는 충수절제술을 합니다. 라파라스코프 이용해서 충수를 절제를 하는데 이 라파스코프는 그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요.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 복부에 있는 장기를 다 들립니다. 떠오르게 한 다음에 그 충수를 잘라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충수절제를 하고 나면은 요 이산화탄소가 안에 많이 있잖아요. 가스가. 그게 나중에 뇌로 올라가서 두통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빨리 얘는 어떻게 돼요? 운동해서 그죠? 조기 이상해서 호흡으로 배출을 시켜야지 두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수절제술하고 빨리 조기 이상을 시켜주는 게 이제 간호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간호 갈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충수염의 간호. 충수염은 하재나 관장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재 관장을 해가지고 연동운동을 증가시켜서 충수를 뭐 할 수 있어요? 파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금지해야 되고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냉찜질 해줘서 염증이나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해야 되고 온찜질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쵸,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통증 조절해서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진통제 줘야 되고 항생제 진통제는 근데 진통제를 줘야 되는데 항생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를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진통제를 줘버리면 아까 맥버니 포인트의 통증이나 로비슨 사인이나 리바운드 텐더니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없어지면은 이거 확인할 때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진통제와 항생제는 진단이 내리기 전까지는 투여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냉찜질 많이 아파하니까 환자가 냉찜질을 해줘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CT로 많이
저기를 합니다.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환자가 아파하니까 진통제 주기는 하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안 주는 게 좋죠. 그다음에 통증의 특징,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통증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천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위천공 배웠었죠. 위천공 할 때 자세가 무슨 자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새우 자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가슴에 대고 아파가지고 그죠?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여기도 그래요. 괜찮다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천공을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갑작스럽게 통증 양상이 변하면 그거는 천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 그죠? 요거는 감염이니까 감염 관리해야 되고, 복강경 수술 후에는 아까 말했죠? 조기 이상해서 빨리 가스 배출시켜서 두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간호는 제일 중요한 거 하재 관장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통제 항생제는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 주머니 대줘야 되고, 온찜질 해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감염 관리해야 되고,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는 조기 이상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치료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복막염에 관련돼서 해보겠습니다. 복막염. 복막염은 페리토나이티스인데 방금 말했던 복막은 벽측복막하고 내장 복막하고 두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500cc가 복강에 채워져 있는데 이 복강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동운동이 감소를 하고 수분하고 가스가 장내에 차요. 아까 그랬죠? 여기가 복강이에요. 여기 염증이 생기면 누구가 가져온다고요? 그죠? 수분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면서 복압이 상승하고 횡격막이 상승하고 호흡이 어려워지고 혈압도 감소되고 순환열액량 감소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복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복통, 얇은 호흡이 생기고 빈맥, 빈호흡, 오심, 구토, 열, 저혈량, 샥 이거 제일 중요하죠? 폐혈증, 그 다음에 장폐색, 급성호흡 증후군, 곤란 증후군이 나타나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막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충수염도 복막염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천공도 복막염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검사로는 WBC 검사해야 되고 촬영술 검사해서 수분, 천공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CT 촬영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약물요법하고 치료로는 수술요법이 됩니다. 수술요법은 복부 내 절개를 해서 세척 배약해야 되고 약물로는 저혈량샥이 빠지니까 수분 보충하고 항생제, 진통제 투여가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간호 갈게요. 간호는 수분 전해질 균형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혈량이 샥에 빠지기 때문에 복강 내로 소실된 체액을 보충을 해주고 금식, 아이오 체크하고 전해질 상태 검사해서 하고 바이탈 체크, 빈맥, 빈호흡, 저혈압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진토제 투여하고 위팽만 감소를 위해서 비관 삽입해서 압 빼주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해주고 통증 조절해주고 안익암 도모해주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혈량 샥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폐혈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진통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혈량 샥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의 IV 해서 수액 보충해주고 그래서 아이오 체크하고 금식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탈 측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해질 불균형 생기니까 전해질 검사, SMA 검사 해줘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복막에 염증이 생기는 충수염하고 복막염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위암하고 충수염하고 복막염은 시험에 엄청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4주차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